반갑습니다. 자, 2부 강연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영어 트렌드가 변화한다 라는 주제를 갖고 진행을 해볼 거고요. 제가 좋아하는 명언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Don't go through life, grow through life. 무슨 뜻일까요? 이런 질문 되게 싫잖아요. 그렇죠? 무슨 뜻일까 물어보면은. 자, go through life는요, 삶을 다른 것들을 안 하고 그냥 go, 가기만 하는 거예요. 삶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되겠고요. grow 같은 경우에는 자라난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삶을 성장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자, 영어의 트렌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영어 트렌드가 이제 현재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연령층이 좀 어리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 공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맞아, 내가 저렇게 공부했어. 일단 현재를 알아야지 미래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한 20년까지 여러분들 영어 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 건지 저 예측이에요. 어찌 보면 제가 혹시 알겠습니까? 나중에 20년 뒤 이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맞췄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성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영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20년 후까지의 이유를 한번 볼게요. 영어 공부를 도대체 왜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그 이유랑 목적을 알아야지만 거기에 맞춰서 트렌드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자, 첫 번째 이유. 제가 보기에 크게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실용적인 이유. 그렇죠? 쓸모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는 감성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20년 후까지는 실용적인 이유가 가장 클 거고요. 그 이후에 세상에는 감성적인 이유가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감히 예측을 해봅니다. 실용적인 이유 첫 번째. 진학을 위해서 영어가 필요했었죠,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뭐 외국어 네. 영역 해가지고 영어 영역 1등급 나와야 되고 뭐 절대평가다 뭐다 이런 것들 다 겪어보셨을 건데 일단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영어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필수였습니다. 자, 근데 대학 간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당연히 취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취업하니까 또 뭐 토익 스터디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영어 면접 스터디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또 해야만 했고요. 그 다음에 취업한다고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1부 때 말씀을 드렸죠. 취업하고 나니까 또 승진해야 돼요. 삶이 되게 빡빡합니다. 네. 이 저희 대한민국의 젊은 청춘들이 행복도가 가장 낮은 국가에 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실용적인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를 이제 배우게끔 되는 건데, 조금 더 미래로 한번 같이 가볼게요. 결국엔 그러면 취업해서 승진한다는 얘기인데, 쉽게 얘기하면요. 어떠한 직장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취업을 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어렵게 취업했는데 그 직장이 10년 뒤에 없어지면은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 여러분들에게 그때는 말씀드렸지만은 혹시라도 동생이라든가 나중에 미래에 여러분들 자녀가 생겼을 때에는 이런 부분들을 약간 좀 큰 그림으로 갖고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영어가 많이 나와 있는데 뭐 읽으라고 시키지는 않을 거고요. 자, BBC 소스를 갖고 왔습니다. BBC에서 아주 재미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미래에, 자, 글이 좀 안 보이니까 제가 메인 포인트만 좀 키워보겠습니다. 여전히 안 보인다고요? 안 보일 거예요. 시력 검사하는 거 아니니까. 자, 키워봤어요. 자, 미래 근 20년 안에 전체 직업 중에 35%는 기계가 대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계산한 게 35%예요. 제가 보기에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35%보다 더 큰 숫자의 직업들이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사라질 직업을 내가 목표로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살아남을 직업에 대해서 어떠한 영어 능력이 도움이 될지를 미리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해볼게요. 여기다 이제 직업을 집어넣으면은 그 직업이 교체될 확률을 알려줘요. 되게 편해요. 그래서 직업 그냥 다 하나씩 넣어봤어요. 자, 실제 엔지니어랑 기술자 요즘 대세지 않습니까? 요즘 그렇죠. 공대생들은 요즘에 되게 삶이 괜찮아요. 문과에 대비해서. 자, 그래서 엔지니어랑 기술자들의 어떻게 될지 제가 넣어봤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48%의 확률을 갖고 20년 안에 베이스 엔지니어들은 사라질 거예요.
물론 뭐 엔지니어에도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뭐 양산 단계인 건지 뭐 제품 개발 단계인 건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순한 업무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은 교체가 될 거예요. 실제 제 남동생, 친동생이 LG 디스플레이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뭐 하루 종일 뭐 하느냐 물어봤더니 유리를 자른대요. 무슨 얘기냐 봤더니 이 화면이 되는 그 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 테스트 기계에다 넣어서 돌려봐야 되기 때문에 진짜 유리 자르는 가위 갖고 찍 자른 다음에 기계 놓고 세탁기 돌린다 그러더라고요. 돌리듯이 눌러놓은 다음에 결과물 체크하고 이거를 하루 종일 하고 있대요. 기계가 대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기계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에도 분명히 창의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단계가 있을 건데 그 소수를 제외한 48%는 아마도 사라질 거다. 동생한테 보여주진 않았어요. 네. 동생을 사랑하니까요. 자, 제가 회계학과를 나왔습니다. 저는 경영회계 복수전공에 금융부전공을 했고요. 네, 원래는 그 CPA를 따기 위해서 150학점까지 다 채웠고요. 실제 증권 자격증 3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회계사가 원래 되려고 했었고 실제 제 친구들은 다 금융사 아니면은 회계사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넣어봤어요. 회계사는 그러면 살아남을 직업이었을까? 자, 넣어봤더니 95%가 없어질 거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회계사가 하는 직업은 뭡니까? 이 장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계산을 하는 건데 실제 요즘에도 프로그램에 숫자만 잘 집어넣으면은 이런 데 세금이나 이런 것들 알아서 나옵니다. 편리하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이 개선이 되고 나면은 실제 나중엔 회계사가 할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누가 부정 장부를 꾸렸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회계사들은 남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 이외 회계사는 전망이 좋은 직업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 아이 키울 때 넌 회계사가 되어야 돼 하고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네. 자, 그 다음에 금융업. 제 친구들 중에서 뭐 증권가 애널리스트로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넣어봤어요. 주변인들 한번 저격해봤습니다. 자, 이제 넣어봤더니 금융업, 애널리스트, 파이낸셜 이쪽에 자 98%예요. Financial Account Manager. 이게 이제 어떤 직업이냐면은 파이낸셜은 금융이고 어카운트는 계좌죠. 매니저는 운영자예요. 펀드 매니저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런 계열의 직종이 바로 98% 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수치나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한 다음에 어디가 돈이 오를 것이다. 그리고 지금 돈을 투자하는 것이 직업이지 않습니까? 기계보다 더 많은 정보를 해석해낼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없습니다. 더욱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갖고 이걸 판단해낼 수 있는 것들이 기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분명히 투자를 기계가 대신해 줄 거예요. 어디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수익률은 얼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혀 반대 직업도 제가 넣어봤습니다. 궁금하잖아요. 뭐 어떤 직업이 살아남을지. 지금 보니까 다 굶을 것 같아요. 밥을. 그래서 제가 다른 걸 넣어봤어요. 실제 제가 생략했지만 의사, 변호사도 딱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실제 의사 같은 경우에는 진단을 내리는 것들은 기계가 대부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진단 및 처방을 하고 나면은 수술인데 그쵸? 연구는 인간이 할 거예요. 하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기계가 대체할 수 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자, 예술가 넣어봤습니다. 뭐 예술가 많이 있겠죠. 뭐 행위 예술이 될 수도 있겠고요. 미술이 될 수도 있겠고요. 좀 포괄적인데 예술가 같은 경우는 예측했듯이 4%만이 대체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인간의 감성을 이해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감동을 줘야 되는 게 예술인 건데 기계가 그걸 하기에는 아직 많은 세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20년 뒤에 예술가들은 여전히 예술가로서 남아있을 거고요. 그냥 댄서 및 안무가들. 궁금했어요. 그냥 개인적인 호기심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댄서 및 안무가가 전 생각보다 놀랐거든요. 13%나 교체가 될 수 있다면은 10명 중에 1명하고도 30%는 기계가 춤을 추고 있을 거란 얘기예요. 지금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노래방 신장기업하면 옆에서 이렇게 춤추고 있는 기계들. 기계가 13% 대체를 할 거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댄서도 그래도 안전한 직종 중에 하나일 거고요. 선생님 및 고등교육자. 교수님들도 포함되고요. 이제 교육자를 볼게요. 제가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넣고 떨렸어요. 눌러봐야 되나 하고 떨렸습니다. 자, 눌러보니까 3%래요. 일괄적인 패턴이 보이지 않습니까? 정보를 처리하거나 결과물을 내는 것들은 기계가 더 잘해요. 하지만 인간과 인간 사이에 공감이라든가 교감을 해야 되는 모든 직업군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그걸 대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듯이
만약에 이 똑같은 직업을 기계가 갖고 올라와서 말을 한다면은 정보는 전달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한 명 한 명의 얼굴 표정을 읽으면서 이거 대박, 호응이 있어 하고 그걸 키운다라든가 호응 없어 하고 그 주제를 죽인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는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회계사를 포기하고 금융 쪽을 포기하고 선생님이 된 저로서는 많은 위안감을 느끼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BBC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 재미난 그런 것들 봤는데 마지막으로 통역사 한번 제가 볼게요. 제가 저자 활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총 21권의 책을 제가 출판했는데 작가가 교체될 수 있을까? 있답니다. 물론 책에 따라 달려있겠지만 뭐 33%의 확률을 갖고 번역하시는 분들과 번역은 특히나 많이 사라질 거예요. 책을 쓰시는 분들도 교체가 될 수 있다고 하고요. 아마도 역시나 동일하겠죠. 정보 전달성 글 같은 것들은 기계가 쓸 수 있겠지만 그 이외의 것들, 예를 들면 뭐 동화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도 기계가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한번 최종적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실용적인 이유는 궁극적으로 취업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취업을 해야 되고 그게 실용적인 이유 넘버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 동안 어떠한 직업들이 남아있을지를 알아야 그거에 맞춘 영어 실력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고요. 맞춰보자고 하니까 기본적인 독해나 문법이 역시나 아니었고요.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고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어 능력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20년 안에 없어질 직업들도 참 많이 있고 많은 변화가 있을 건데 지금 현재 우리 교육이 어떻게 이거에 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교육 현황 같은 것들을 말씀드릴 때에는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가슴속 한 구석이 조금 답답할 거예요. 그걸 어쩔 수가 없어요. 보겠습니다. 입시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2018학년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예요. 17년도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절대평가제라고 변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결론은 뭐냐면은 그 전체적으로 영어 시험 자체가 쉬워진대요. 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대학 가고 영어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어가 쉬워져 봤자 어차피 다른 과목에 다들 사교육비가 몰릴 거기 때문에 이런 조치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그런 조치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입시 단계에서 봤을 때는 적절히 발을 맞추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유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입시 쪽을 오래 해봐서 아는데 어차피 입시 제도는 매년 변해요. 그래서 또 오래 가진 못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학교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유학기제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 뭐 분야에 없으면은 약간 생소할 수가 있는 그런 주제인 건데 이제 점차 중학교에서 영어 시험을 안 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2학기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한 학기 동안 영어 시험이 아예 없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수행평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지필고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하거나 발표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점수를 내는 거예요. 좋지 않습니까? 실제 나중에 필요한 소통 능력 같은 것들을 키워주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중학교 단계에서는 적절한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유치원과 초등학교 내려가 볼게요. 자, 경력에 대해서 아까 1부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모든 연령대 강의를 다 해본 강사예요. 실제로 유치원 강의도 해봤습니다. 제가 영어 유치원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7세 아이들 강의도 해봤어요. 그 짧은 기간 동안 제가 많이 늙었습니다. 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원 강의도 실제 제가 피부를 맞대면서 해봤고요. 초등학교 강의도 제가 해봤고요. 초등학교 때는 제가 그 멜빵을 메고 강의를 했었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거 있지 않습니까? 네, 멜빵 아저씨라고 별명이 붙여졌고요. 친구들한테 여전히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인터넷 강의, 고등학교 인터넷 강의는 물론이며 뭐 성인 강의나 이런 것들은 다 해봤습니다. 전 연령대를 제가 다 교육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짚어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이제 그 영어 유치원이라고 하는 트렌드가 많이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강남권에 가면은 영어 유치원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물론 일단 가장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실제 영어 유치원 가면 요즘에는 2개 국어가 아니고 중국어까지 넣어서 막 3개 국어하고 막 그럽니다. 모국어도 못하는 아이들을 앉혀놓고 3개 국어를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어쨌든 영어에 대한 그런 많은 열의를 보이고 있는 그런 분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사립초등학교 같은 것들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사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요, 영어를 잘하는지 시험을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이면 뭐 8세인가요? 그때 시험을 봐가지고 영어 실력으로 반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반이 실질적으로 뒤집히지가 않는답니다. 왜냐면 원래는 바람직한 건 이 반에서 실력이 늘으면은 또 윗반 가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8세 아이들이 실제 이 아이들 영어 실력이 갑자기 확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한 번 반에 하나 A반에 들어가면은 그냥 A반을 거의 졸업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집에서는 영어를 조금 더 잘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그 가슴 한 구석이 답답하시죠? 요약을 해볼게요. 교육이 변화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지금 크고 있는 아이들이 미래를 맞이했을 때에는 더 높은 영어 실력이 없으면 영어 자체가 아예 도움이 안 되는 세상이 올 거고요. 이것에 발을 맞춰서 소통이라든가 즉 듣고 이해하고 말하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나중에 미래의 아이를 갖고 키우게 되면은 이런 부분을 염두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똑같이 엄청난 사교육비를 갖고 아이를 막 학원 비싼 데 보내고 막 유학 보내고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거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지금 현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스타 강사가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아이를 4년 동안 엄청난 돈을 들여서 영어 유치원에 보내는 것보다 아이가 8살 때, 1학년이죠. 아이를 데리고 1년치 뭐 학원비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의 해외여행을 데리고 가세요. 미국 디즈니랜드 막 이런 데 있잖아요. 데리고 가세요. 아이가 정말 재미있게 놀겠지. 그렇지? 막 와 미국 좋다 대박이다. 막 뛰어놀고 막 그럴 거예요. 7세 때까지 해도 좋은데 7세 때 기억은 어차피 지워질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7세 때까지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잘해줄 필요가 없어요. 물론 농담이야. 그래서 8세 때 기억이 이제 남아있을 때 데리고 간다면 정말 재미있게 놀아주세요. 막 놀아준 다음에 애가 이제 딱 와가지고 재밌었어? 하면 애가 재밌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럼 애한테 가지고 근데 큰일이야. 여기 다시 못 올 것 같아. 하면 애가 왜요? 이러겠죠. 절망하겠죠. 그렇죠? 근데 뭐 아이가 민석이라고 해볼까? 민석아. 네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서 큰일이야. 네가 영어를 잘하면 여기 와서 맨날 뛰어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가 영어를 못하니까 여기 우리 다시 못 올 것 같아. 영어 못하면 여기 와면 재미가 없어. 이렇게 하면 아이가 나 영어 할 수 있어요. 나 영어를 제발 시켜주세요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모르겠어 민서가. 아니 나 할래 영어 공부할래. 그러면 정말 할 수 있겠어? 하면 그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실제 비싼 사교육비를 들여서 어린 시절의 아이들을 가르쳐 놨더니 초등학교 입학한 다음에 1년 동안 놀면 다 까먹어요. 배우는 속도는 참 느리지만 까먹는 속도는 정말 빨라요. 순식간에 까먹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억지로 등 떠밀 돈을 내가 쓰기가 싫다면은 아이들한테 강한 꿈을 심어주세요. 동기를 심어주시고요. 그래서 생텍쥐페리라고 하는 작가, 어린 왕자 작가죠. 그렇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를 만들고 싶으면 절대 뭐 목재를 나르거나 이런 것들을 시키지 말고 바다 저 건너편에 있는 원대한 꿈을 갖게 하여라. 그러면 아이가 거기 나 가고 싶으니까 본인 스스로 찾아 나설 거고요. 그런 아이들은 특별한 사교육비를 들이지 않아도 제가 몇 년 동안 오프라인에서 수천 명의 학생들과 인터뷰를 해본 결과 20살의 나이 때 그 아이들은 심지어 수능 공부도 안 해요. 어렸을 때부터 영어 너무 좋아가지고 저한테 프리토킹 좀 제발 해달라고 오지 영어 배우러 안 옵니다. 그런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육은 느리게끔 나아가고 있지만 확실하게 나아갈 것이다. 슬슬 감성적인 이유를 얘기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감성적인 이유란 무엇이냐? 자, 아까 전에 그 연도를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 20년 후라고 했으니까 2037년까지의 실용적인 이유였고요. 2037년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 거길래 감성적인 이유로 바뀔까요? 영화에서 보면 그런 거 혹시 봤어요? 귀 이어폰 하나 딱 끼면 막 번역하고 언어 들어가고 나오는 것들 보셨을 거예요. 음성 인식 기술은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번역해낼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것은 일부에 봤어요. 그래서 단순히 인풋으로 음성을 인식하고 번역을 한 뒤 아웃풋으로 소리가 나가기 시작을 한다면 분명 영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언어를 완벽하게 번역해 줄 수 있는 번역기가 그때 가면 나올 겁니다. 20년이 안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러면은 이걸 갖고 이제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 칼럼을 기고하고 나서 나갔는데 놀랍게도 경쟁사 쪽에서 홍보 담당하시는 분들이 기자들한테 이 해당 질문을 받았다. 영어 교육하는 그런 기업 직원이었어요. 왜 저한테 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원장님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겁니까? 저는 이런 이유를 줬어요. 삶의 여유는 아름다운 겁니다. 있어 보이잖아요. 누가 따가서 여유롭게 헬스 가서 운동하는 것도 몸매 좋은 거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관리했으니까. 그 다음에 누군가가 되게 여유롭게 골프를 치거나 책을 읽거나 이런 활동들을 한다는 것은 삶에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여유가 우리 삶이 풍족해진다면 2037년 이후의 미래 사람들도 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언어는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하위 개념이에요. 언어별 특징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페인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남자, 여자 구분을 두는 단어 구분이 있고요. 그래서 왜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남자나 여자인데 의자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성별일까?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가면은 언어가 왜 필요한 거냐면은 내가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미국 친구가 되었든 동네 친구 이외의 친구들입니다. 그런 친구를 사귀려고 했을 때 누구나 번역기를 써가지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이 친구를 정말 내가 이해하고 오해가 없을 수 있고 또 친해지려고 한다면은 그 친구의 문화를 내가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언어를 내가 하지 못하면서 그들의 문화부터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오만입니다. 그때가 정말 난 글로벌하게 살고 싶잖아요. 친구도 많이 사귀고 여행도 다니고. 그랬을 때 그들의 언어를 내가 직접적으로 내가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필수 사항이 아니라 럭셔리 아이템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근데 번역기 딱 빼더니 우리나라 말을 막 하고 있어요.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언어는 품격이다. 아까 럭셔리 개념을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라틴어를 왜 아직까지 공부하시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라틴어는 죽은 언어예요. 아무도 라틴어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말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라틴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 유럽 쪽 언어들의 근원이 되는 그런 언어이고요. 이것을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학식이라든가 품격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미래 여러분들이 만약에 럭셔리한 활동을 할 때 영어를 내가 알고 이해를 한다는 것은 그때 가서는 먹고 살기 위한 생존 수단이 아니라 품격이에요. 품격 갖고 싶잖아요. 그렇죠? 젠틀맨 하고 싶잖아요. 나도. 자, 마지막 감성적인 이유를 보겠습니다. 여행을 가면은 참 좋아요. 여행은 종합 선물 패키지입니다. 100만 원짜리 코트를 사 입는 것보다 여행을 갔다 오면은 평생 남들과 나눌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생겨요. 코트는 1년만 지나고 나 코트 샀다 그러면은 촌스럽잖아요. 그렇죠? 여행이 더 좋아요. 무조건 여행이에요. 삶이라고 하는 것도 여행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삶이 끝날 때까지 하나의 긴 여행을 떠나는 건데 이 여행을 떠나는 와중에 창문이 요만해요. 이 요만한 창문을 내다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정말 이렇게 봐야 되고 잘 보이지도 않고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삶이라고 하는 여행을 떠날 때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창문을 넓혀주는 존재예요. 여행 떠났는데 여러분 한 번씩 그런 경험 있잖아요. 물건값 흥정할 때 계산기 두들겨가지고 this much? 하고 깎고 막 이런 계산기로 대화를 하고 그렇죠? 그 다음 무슨 말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번역기 열심히 찍어가지고 you know this, you know 이렇게 한 적이 있고요. 여러분의 창문은 좁은 겁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그쪽에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면서 바라본다면 똑같은 여행이어도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하고 풍족한 여행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것도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청산뉴스에 공식 방명록을 남겨주고 가셔야 돼요. 네, 청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어떤 말씀 전하고 싶으세요? 일단 영어 공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려 나왔는데 공부라고 하는 단어에 저희가 거부감을 가져요. 재미없을 것 같고 지루할 것 같고 딱딱할 것 같고 시험을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이런 마인드셋을 갖고는 절대 영어가 늘 수 없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실력을 완성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활의 일부처럼 즐기면서 꾸준히 매일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이나 기타 등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고 싶다고 한다면 학원을 끊거나 아니면 뭐 지금 당장 뭐 시험 점수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지 마시고요. 멀리 내다보면서 매일같이 꾸준히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영어에 관련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식별화해서 즐기면서 꾸준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강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영어 울렁증 있는 분들 정말 많으셨을 텐데요. 네, 저도 그랬고요. 앞으로는요, 이 책상에서 배우는 어렵고 힘든 영어 말고요. 실제적으로 좀 즐겁게 정말 사용할 수 있는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유수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